자, 이제 세 번째 계획이 되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해요. 가장 위쪽에 국토종합계획. 이것은 전 국토에 대한 방향이었죠. 시험 과목은 아니고요. 또 2개 이상 방향이 광역도시계획. 단일적인 방향이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있잖아요. 이 3가지 계획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향을 토대로 해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 나와야죠.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아까의 그 계획보다는 굉장히 좀 복잡도가 크다는 거죠. 사실 공법은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빨리 처리해야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최고의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하게 되면은 특성은 집행하는 계획이죠.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 집행 실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입니다. 물론 행정청도 구속을 하겠지만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럼 국민을 외부로 받나요? 내부로 받나요? 국민을 외부로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외부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그 처분성에 대하여 국민은 쟁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또 요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자, 공법상 타당성부터는 5년마다인데 요 계획은 왜 타당성을 검토할까? 집행 실행하잖아요. 요 계획 가지고 도로 깔겠습니다. 집행 결정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를 못 갈 수도 있죠. 그럼 미집행 처리 계속 난무하겠죠.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보게 되면 광역은 없었다. 기본계획은 타당성이 있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성 잡았고요. 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보통 2문제 정도를 예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박스가 나옵니다. 이제 이 5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 5가지는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집행하고 실행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집행 실행하냐 이거죠.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 내용이 5가지. 공부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먼저 하고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반대야. 이 내용 5가지는 뒤에 자세히 나오게 되거든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5가지를 먼저 외워두고 이해는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겠어요. 자, 5가지가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고 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뒤에 배우게 됩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것들을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지정합니다. 또 용도 지구 하면은 고도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이제 좀 어렵겠습니다만 요거랑 대비하여 농업진흥지역이나 투기관리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배우면 아는데 미리 들어보자고요.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지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이 나오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요. 또 투기과일지구는 끝에가 지구자라고 끝나지만 용도지구 아닙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법에서 지정되는 겁니다. 요거 2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한다. 2번째,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한다는 거죠. 용도구역은 딱 5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는 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용도구역은 뭘로 지정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지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딱 5개. 앞자 따볼까요? 개, 도, 시, 수, 입입니다. 개, 개발제한구역. 도,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 시가와 조정구역. 수, 수산자원보호구역. 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딱 5개만 용도구역이죠. 그러니까 구역자로 끝난다고 용도구역 아니에요. 딱 5개, 개, 도, 시, 수, 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뒤에서 배웁니다. 구역자로 끝나지만은 용도구역이 아니잖아요. 이 개는 개발제한구역이지 개발밀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용도구역을 정한다.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기반시설 하게 되면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SOC, 근간이 되는 인프라 구축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도로나 학교나 공원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원이나 도로나 장사시설은 기반시설이죠. 장사시설, 사람 죽으면 처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여 살면 도시에서 사체를 처리해야 되는 장사시설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네 번째는 사업 두 가지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은 신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한다. 끝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나오죠? 이것도 배우는데 지구 하면은 작다는 의미예요. 우리 살고 있는 지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상암지구, 동탄지구 할 때 어느 도시의 일부 지역을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앞으로 배우기 전까지는 동네 개념이야. 동네 개념. 살기 좋은 동네 만든다. 일단 이렇게 알아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가지고 기준을 풀어주거든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이해부터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만 이건 반대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5가지를 먼저 암기해 두고 나중에 뒤에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5개 뭐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한다. 용도 기간 5개, 개도, 시, 수, 입.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정비 개량한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째,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5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먼저 외워두셔야 공부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겠는데요. 또 입안 결정 절차죠. 여러분들 아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초안 잡는 거 수립한다고 그랬죠. 수립을 해서 확정 짓는 게 승인한다고 그랬죠. 수립, 승인이라는 표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입안은 초안 작성하는 거, 결정은 확정 짓는 거. 뜻은 얘하고 똑같아. 근데 표현을 달리 쓰고 있다. 방향을 잡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이라고 하고 집행하는 계획은 표현을 달리 쓰고 싶은 거죠. 입안,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안은 초안 작성, 결정은 확정 짓는다. 입안,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절차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입안을 하죠. 초안을 작성해서 결정합니다. 입안, 결정해요. 아까 광역과 도시군 기본은 수립, 승인 그랬었죠. 뜻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 쓴다. 입안, 결정. 근데 아까 광역과 기본계획은 초안을 잡기 전에 3단계, 예비적 3단계 3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가 있었다. 근데 이건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밖에 없어요. 공청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다? 공청회는 주로 장기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만들 때 공청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장기일까, 중기일까, 단기일까? 자, 방향을 잡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이니까 장기적 계획이에요. 공청회 합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죠. 집행의 내용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가 결정됩니다. 길으면 장기, 짧으면 단기.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단기 계획의 경우에는 1년에 수십 번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해요. 그때마다 공청회라는 건 낭비가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의견을 듣고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공청회는 누구였었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이었죠? 그래서 공청회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여기서 듣습니다. 그래서 의견 정기는 지방의회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듣는다. 입안자는 좀 이따 자세히 살필 거고요. 자, 입안했고요. 초안을 잡았으니까 다소 부족하다. 협의, 심의를 거쳐서 가다듬었죠. 그 다음에 결정 짓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시도나 대도시를 한다면 또 시장 군수를 한다면 지자체니까 협의 심의 중앙자가 빠지겠죠. 자, 얘네들이 결정했다면 관계 행정처가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자 들어가지. 장관이니까 중앙행정처가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일단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갑니다. 일단 절차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청회가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요 기초조사부터 의견 청취 입안까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기초조사부터 보자. 계획을 초안 잡을 때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추가되는 게 세 가지가 있군요.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여러분들 아까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 기초조사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 있었고 추가되는 게 없었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다 두 가지가 추가됐죠. 기본계획은 이 두 가지 토지적성과 재취약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환경성 검토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집행하는 계획이 훨씬 더 내용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두 가지 말고도 환경성 검토를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기초조사에. 자, 근데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이제 6개가 나와요. 6개. 자, 6개니까 무슨 느낌이 들죠? 아, 시험 문제 내겠다. 우리 시험 지문이 5제 산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개 이상짜리는 시험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건 6가지니까 시험 사유가 되는 겁니다. 6개는 무슨 사유다?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사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다시 6가지는요,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사유죠? 이것 말고도요, 환경검토나 토지적성이나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도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6가지는 기초조사뿐 아니라 요 3가지를 생략하는 데 똑같이 들어가죠. 요거 공부해두면 4군데에서 써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조사 생략 사유. 첫 번째, 해당 지구단계의 도심지에 위치한다. 도심지에 위치한다면 이미 개발을 했을 것이다. 그 개발했을 때 썼던 자료를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심지 위치입니다.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 해당 지구단계 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2% 미달. 나대지라고 하는 게 뭐죠? 개발하지 않은 땅을 나대지라고 하죠. 나대지가 2% 미달이라면 98% 이상이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 개발했을 때 썼던 자료를 갖다 쓰겠다. 그러니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 않느냐. 디귿번, 해당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에 따라 지역지구 구역 등에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다. 거두절미하고 다른 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거 수립할 때 조사했을 거 아니냐.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번, 해당 지구단계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계 내용의 너비 12m 이상 도로, 그것이 필요가 없대요. 넓은 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너비 12m 이상 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넓은 도로가 필요 없다. 소규모 개발이지. 소규모 개발이니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음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 없애고요. 지구 단위로 수립 변경해서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물이나 그 밖에 제한을 대체한다. 자, 이제 앞으로 국토법률에서 대체가 나옵니다. 대체라는 걸 뭘로 바꿨다는 얘기죠. 이걸 읽어보면 뭘로 바꿨다. 용도지구의 각종 규제를, 이걸 폐지했으니까 규제를 뭐로 대체했다? 지구 단위로 대체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가 나오면 용도지구의 규제를 뭐로 대체했다? 지구 단위로 대체했다. 대체했다는 건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뭔가를 결정할 때는 조사를 해야 되겠으나 있던 걸 바꾸니까 이것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비읍번,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한다. 새롭게 결정할 때는 조사를 해야 되겠으나 있던 걸 없앤단 말이에요. 없앨 때는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자, 이제 공부하자. 요 6가지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고요. 환경성이나 토지적성이나 재해취약성을 생략하는 데 다 들어간다. 자, 압축. 도심지 위치, 나대지 면적이 2% 미달,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했다. 넓은 도로 필요 없다. 12m. 그리고 대체 해제입니다. 이렇게 핵심 용어를 잡아가지고 계속 반복. 자, 6가지 생략서요. 도심지 위치, 나대지 2% 미만, 다른 법에 따라 개발 수립했다.
넓은 도로 필요 없다 12m 이상 대체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아까 계획 절차에서 초안을 잡는 입안전에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가 있었잖아요. 기초조사는 이쯤 해두시고요. 이제 의견 청취로 가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두 가지가 있었죠. 공청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듣게 되고 또 지자체가 입안하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이걸 생략할 수가 있다고요.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상의 변경일 때는 주민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은 경미한 변경이라면 지방의회 의견 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구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입안전을 볼까요? 자, 절차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 입안전에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했잖아요. 기초조사 마쳤고 의견 청취 마쳤어요. 이제 입안자를 봐야 돼요. 자, 제가 서두에 방향을 잡는 계획보다는 집행하는 계획이 훨씬 복잡하다. 입안자 누구일까? 누가 과연 초안을 잡을까? 자, 지금부터 이제 암기가 필요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자를 할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공부를 반드시 해둬야 돼요. 계속 따라 붙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집행 실행하기 때문에 집행 실행의 내용에 다연애들이 나옵니다. 입안자 계속 나오고 결정권자가 계속 나와. 이걸 계속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입안자 살피자. 초안을 누가 만드는지. 원칙은 6인입니다.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6인이 대부분 입안을 하고요. 특별할 때만 국토부 도지사가 입안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국토부가 입안하고 어떨 때 도지사가 입안하는지 간단히 살피자. 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입니다. 국토부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공식 나왔죠.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라고 그랬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된다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가지고 용도적을 정한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으니까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디귿번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의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관리를 정비하지 않았다? 정비X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게 상위죠? 이게 상위, 이게 하위 계획이죠? 그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상위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되겠죠?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관리계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요. 취소, 변경의 사유라고요. 지난주에 배운 거 봐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했다고요? 원칙은 6인. 6인이 입안했다고 이걸. 6인이 딱 입안해 왔어요. 이걸 갖다가 국토부가 봤어. 6인이 입안해 온 것을 국토부 장관이 딱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요게 여기에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 왔어. 부합하지 않은 거죠.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 왔어요. 그때는 무효가 되지 않으니까 국토부는 날짜를 정해서 6인하게 기한을 정해서 정비에 조정해 와라 그래서 정비해 와라. 이게 부합하게 정비해 와라. 정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정비를 안 해왔다면 그때는 국토부가 직접 입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줄여서 정비X라고 할게요. 자, 이제 단축을 쓰자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게 딱 세 가지.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 다시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일 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가지고 용도적을 정한다. 여러분들, 아까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상급자 국토부가 입안할 수 있었다면 이건 2개 이상 시군에 걸쳤으니까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지 않느냐. 니은번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도지사가 직접 수립했으니까 그자가 직접 입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 다시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초안을 누가 잡을까? 원칙은 누구?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원칙은 6인이 입안한다.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특히 국토부는 어떨 때 입안자가 되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 이렇게. 자, 입안자까지 했고요. 자,
자, 이제 나온 것이 입안 제한이 나오죠. 자, 행정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계획 맞죠? 행정계획은 반드시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어요. 행정처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계획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죠. 이런 영향을 받는 국민이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는 있다. 다시, 일반 주민이나 국민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행정계획을 입안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좀 입안해줘요 라고 프로포즈,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입안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는 없어요.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럼 뭘 제안하느냐? 제안 대상과 그 제안할 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제안할 수 있다면 중구난방일 거예요. 일정한 동의를 받아와야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제안할 수 있느냐? 딱 5개. 일단 앞자 따볼까요? 기, 지, 개, 입, 대체 이렇게. 이 5개만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안 대상 모든 걸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안할 수 있다. 어떻게 였다? 기지개, 입, 대체. 기지개를 딱 하면 입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기지개, 입 닥쳐 그러면 돼. 기지개, 입 닥쳐. 요걸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는 뭐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얼마 동의 받으라고요? 면적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죠. 그 대상 지역에 면적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다. 이 동의를 따질 때요, 국공유지는 제외시킵니다. 주민이 제한하기 때문에 나라는 개입할 이유가 없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는 개발진흥지구인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3분의 2. 저 개는요.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요. 터미널이나 역사를 떠오르세요. 터미널과 역사는 사람이 모이죠. 모이는데 상권이 없다면 모여서 차 시간 딱 되면 차 타고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터미널 역사 주변에 푸드코너, CGV, 여러 가지 호텔, 백화점을 만들어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느냐. 거점을 육성화시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거점이 육성화되니까 돈을 풀지 않겠느냐. 돈을 풀 수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 그럼 터미널 역사에 이것저것 다 들어오려면 입지규제를 최소화시켜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3분의 2. 대체 나오죠? 대체는 무엇을 뭘로 대체했다? 용도지구의 규제를, 용도지구의 각종 규제를 뭐로 대체했다? 지구 단위로 대체했다. 이것도 제한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주민이 입안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뭐를 5개를? 기, 지, 개, 입, 닥쳐. 이때 기반시설만 5분의 4 동의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한할 때 입안에 활용한다고 나오는데 자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라는 말이 나오고요. 계획 설명서가 나옵니다. 도서라는 것은요. 도면과 서류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입안을 하잖아요. 행정청이 입안할 때 결정권자에게 결정해줘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결정해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안할 때 이 2가지 자료를 챙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입안자가 작성해서 결정권자를 갖다 주면 결정권자가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는 입안할 때 제출한 자료죠. 이걸 뭐 할 때도 입안을 제한할 때도 내란 얘기죠. 그래서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라. 이때 제안을 입안에 반영한대요. 반영할 때는 그 도서와 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입안할 때 내는 자료가 도서와 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을 입안을 제안할 때로 내라. 근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였대. 그럴 땐 또다시 만들 필요 없지 않느냐. 제안할 때 냈던 이 자료를 입안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통보는 40일 나오죠? 이 축약을 시켜놨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민이 입안을 제안했어요. 주민이 입안을 제안했다고 100%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45일 안에 받아들일 말지 여부를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45일.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죠. 45일.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가 나오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랄지 비용부담은 임의적 상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이 입안을 제안했어요. 주민이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입안자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의적 자문. 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면 주민은 이득을 취하겠죠. 내가 입안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였으니까 이득을 취하죠. 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임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도 있고 비용 부담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상황은 이렇어요.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와 의견 정책을 마쳤어요. 입안했잖아요. 입안했으니까 다소 부족해.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돼야지. 그래서 협의와 심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연상하시면서 내용을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협의 심의는요. 결정권자의 결정을 할 때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즉 결정권자가 지자체라면 협의 심의에는 중앙자가 빠지고 결정권자가 장관이라면 협의 심의에 중앙자가 들어갈 것이다. 협의 볼까요? 시도나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는 이건 지자체니까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하는 거고 중앙자 빠지죠.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이 중앙부처니까 중앙행정의장과 협의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지자체냐 장관이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할 때 중앙이나 지방도시원의 심의를 거칩니다. 우리 국토법률상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심의는 그 법을 잘 아는 자가 심사하는 게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법의 전문가 집단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죠.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도시위원회는 중앙도시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지자체가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직급에 따라 중앙이냐 지방이 들어가죠. 근데 공동심의를 받으래요.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하래요.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상에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거치는 것은 왜 그럴까? 건축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 지구단위 계획이나 대책, 이걸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 거친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배우는데 이게 자꾸 안 배운 게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살기 전 동네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 건물 색깔을 어떻게 하러, 형태를 어떻게 하시오, 건물 배치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건축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과 관련이 있다. 또 대체는 뭐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아까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죠.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건축이나 공동심의 거친다. 이렇게 하죠. 공동심은 지구단위 계획과 대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협의와 심의도 마찬가지로 국방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는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함께 여기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가 있었죠. 기초조사 의견을 듣고 입안했습니다. 입안했으니까 다소 부족하죠. 협의 심의까지 맞췄잖아요. 협의 심의 맞췄으니까 뭐 하자 이제 결정하겠지. 그래서 결정 부분은 머리가 좀 아프죠? 좀 쉬었다가 결정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